여당에서는요, 이 원내대표 친윤 인사 설 때문에 술렁술렁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의 이 당대표 설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 나 대표 본인 입장 들어보시죠. 나 전 대표의 본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당대표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결심을 해본 적도 없고 아직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고민한 적도 없고요. 연대니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좀 이건 아닌데 하는 아 그거 생각이 아니에요? 드네요. 그 나이 연대에 대해서는 좀 황당하다. 그냥 제가 웃을게요. 뭐 일각에서 그런 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나경원 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나이 연대 설인데 일단은 부인했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전혀 아니다. 소설을 쓰고 있다. 일단은 양쪽 모두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당 내에서는 이게 친윤 인사로 당 지도부가 내세우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부정적 여론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병민 전 최고위원님, 전직 당 지도부잖아요. 예. 이제 후임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규 원내대표 설에 대해서 최근 보도가 많은데. 차기 원내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차기 원내대표 중심으로 그 다음 있는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전당대회 룰부터 실질적인 비대위 역할까지 모든 일들이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아마 기존에 있는 흔히 줄이라고 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좀 정리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선에 드러나 있는 민심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이게 4년 전 총선이 나왔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백드롭에 걸려져 있던 문구였거든요. 그때의 변화보다 더 파격적인 변화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맞춰가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여론들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굉장히 좀 국민의 준엄한 민심들이 당을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총선 이후 드러난 민심의 개혁과 변화에 대해서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도 지금 말을 보면 계속 조심스러운 입장들이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작에 나가서 선거를 치렀을 때 아마 역대 이렇게 어려운 선거는 본인도 처음 경험해봤을 정도로 준엄한 민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원내대표가 된든 당대표가 된든 임기가 주어져 있지만 그거를 국민들께서 그대로 쭉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내부에 있는 내적 동력보다는 밖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준엄한 민심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윤 인사가 지금 굳이 원내대표직을 맡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론이 그냥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비대위가 원내대표는 그렇다 치고 비대위가 한 두세 달 정도로 예상하는 분들도 많던데 그래서 뭐 비대위원장의 선뜻 중진들이 나서지 않는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관리형 비대위 2달, 3달에서 전당대회 넘어가는 비대위를 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역량 있고 유능한 분 어느 누가 그 비대위원장을 맡겠습니까? 아마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권을 주고 이 전권이라는 건 혁신의 전권을 주고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점쳐야 되는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일으키기 위한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4년 전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띄우면서 당신은 상임위원장 이거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갖겠다. 심지어 국회 부의장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있는데 이것도 내려놨습니다. 그 국회 부의장 몫을 가져갈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가 있는 정진석 실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다 내려놓고 4.7 보궐선거 승리까지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혁신 변화를 끌어내고 난 다음 4.7 보궐선거 승리하고 나니 그제서야 뒤늦게 국회 부의장 자리 하나를 가져가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천막당사까지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절절한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게 된다면 하루 이틀 국민의힘이 지금 108석 의석 갖고 겨우겨우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2년 뒤 있는 지방선거에서 이대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2년 뒤 지선에서 패배하면 그 위에 있는 대통령 선거, 총선까지 연이어서 희망이 없다는 걸 모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총선 이후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있는 안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그 안이한 마음들을 좀 접어놓고 나의 모든 희생으로 이 당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선당우사, 선민우사의 정신을 모든 당선인들이 좀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야, 당 안팎에 좀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2~3살짜리 관리형 비대위에 누가 오겠냐라는 김병민의 돌직구였습니다. 마침 이 선거 이후 여당에서 반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과 없는 쓴소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 거기 험진대 어떻게 당선됐냐 물어보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굉장히 현상적인 이야기만 드리면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게 어떤 거냐면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적을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조국 씨 잘못한 거 알지만 그 사람들보다 대통령이 더 싫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 유능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세력에게 어떻게 젊은 층이, 특히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젊은 층이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뭐 네. 굉장히 뭐 날카롭고 여과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2조 심판이 먹히지 않았다. 김종혁 낙선인 같은 경우는 2조보다 대통령이 더 싫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대통령실에 대한 뭐 강한 비판 발언도 뭐 여과 없이 나왔어요. 네. 뭐 국민의힘이 마음만 급했지 과학적인 대처를 못했다는 의미고, 또 하나 이번 선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민주당은 어렵사리 부산 같은 지역까지 다 파고들었어요. 후보가 거의 당락을 이룰 정도의 동진 정책에 성공하는 거 보면, 심지어 김태선 의원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도 독자적으로 당선됐습니다. 근데 지금 충청 이하 서진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한 건 당연하다 치더라도 예컨대 우리 박지원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같이 붙은 분의 그 유튜브 영상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한병도 의원 정책 토론회, 호남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너무 자질이 떨어진, 그러니까 사람도 키워내지 못하고 준비 못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젊은 사람들을 내보내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면 사실 만치지탄이에요. 이 부분을 사실은 총선 전에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갔거나, 좀 더 말하자면 FGI를 통해서 뭐 조금 더 어떤 그 당의 의제들, 메시지를 한동훈 위원장이 수용했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해놓고 지고 난 다음에 그게 문제다? 그런 반응 자체가 더 국민의힘의 문제잖아요. 예. 문제가 있는 줄 옆에 지켜보면서 다 그렇게 져놓고 이제 그것 때문에 졌다. 이건 정말 그 매우 수동화되어 있는 당의 조직 문화거든요. 이제 지금은 그야말로 혁신 비대위든 뭐 자기 당대표가 하든 이런 그 위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뭐 사실 감나무론에 의존하는, 혹은 영남 선수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서 민주당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계속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겠다. 아마 23대 국회 이대로 하면 똑같은 결과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야 소식 짚어봤습니다.